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자, SK 하이닉스 역시 봐야겠죠. 반도체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실 거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 반도체가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매우 많으실 텐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십니다. 일부 분들은 이미 정리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고 내가 수익 중인데 이걸 계속 버텨야 되나? 아니면 뭔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고 다 차후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자금 사정 때문에 내가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수익이 나셨으면 파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파시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난주에도 이제 ADR이 결국 이제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ADR을 갖다가 실현하고 마이크론이 사실 하이닉스의 ADR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이란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갑자기 하이닉스가 이제 자기의 그 미국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하이닉스가 ADR로 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하이닉스가 25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이제 오전 7시 30분쯤에 이제 그 ADR을 갖다가 공시를 했습니다. 주총에서 얘기하지 않고 공시로 했는데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계속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CNBC나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해외 유력한 외신들을 뒤져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안건을 갖고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 CNBC, 블룸버그도 일제히 보도한 적이 있었나? 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ADR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따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닉스 주가는 지금보다는 2배 이상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100만 원이면 2배,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파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안했을 때, 마음이 안 좋았을 때 무엇을 하시면 좋겠냐? 하이닉스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예상치 않은 큰 이슈가 터졌어요. 터보컨도 큰 이슈가 터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나중에도 이런 일이 터졌을 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정중동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물론 굳건하게 마음을 다잡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꾸 시장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전쟁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가 그전에는 전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헬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헬륨 어쨌든 반도체를 만들 때 헬륨이 필요한데 그걸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끊겨버리면 결국에는 이것도 타격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논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생긴 논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전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가 내리기는 거의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금이 유동성 경색되니까 그래서 테크주들이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으신 대로 헬륨에 대해서 조달이 안 되면 그거 생산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조달을 못하면 생산 못하면 당연하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6개월치는 있다. 6개월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 전쟁 6개월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 헬륨을 오직 카타르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6개월 정도 지속한다면 하이닉스에 있는 직원들이 당연히 대안을 찾으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는 러시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들과 당연히 이제 의사소통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헬륨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그냥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분을 찾는 것이 지금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오직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특별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헬륨 때문이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헬륨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다음 이제 지난주에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신 터보컨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터보컨트 알고리즘이 결국에는 메모리의 사용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막 흔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일단 터보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메모리에서 6분의 1 정도 줄인다는 게 구글의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자 중에 카이스트 한인수 교수가 있어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전달 인터뷰를 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점 무엇이냐? 6분의 1로 줄어든 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용해서 6분의 1 줄어든 걸 구글 연구자들이 한인수 교수를 비롯해서 이제 확인했느냐? 네. 우리가 보통 쓰는 챗GPT 4는 아니고 클로드 3도 아니고 그 논문에 나옵니다. 그 젬마라고 해서 그 구글의 다른 그 AI의 다른 버전입니다. 라이트한 버전에서는 테스트를 했어요. 6분의 1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스트랄, 전방에 미스트라는 프랑스에서 개발한 AI인데 그렇죠. 네. 역시 이제 둘 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주 지금 최첨단의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클로드 3라든지 챗 GPT 4에서 사용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이 최사양의 버전에서 이 터보 컨트롤 사용해서 어떻게 될 거 아니냐? 한인수 교수의 말로는 메모리가 줄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전문가들 입장은 뭐냐면 안 해봤잖아. 그 훨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성능 갖다 여러 가지로 성능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있지만은 단지 이제 그 패러미터라고 있습니다. 패러미터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무엇을 시켜요? 그럼 챗GPT가 이런 결과 어디서 찾아냈지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사람에게 시켰다. 그러면 패러미터를 사람을 써서 내가 1억 명에게 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내라. 그럼 1억 명의 도성을 다 뒤져서 저희한테 알려줘요. 30초 이내에. 그 패러미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챗GPT4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젬마나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패러미터가 10,000분의 1 내지 그보다 훨씬 적어요. 적군요. 그 적은 걸 갖고 메모리를 쓰면 당연히 적게 나오지. 근데 연구자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봤지만 고사양의 그 AI 서비스 안 해봤지만 하지만 줄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6분의 1로 젬마나 미스트랄에서는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예. 챗GPT나 이런 데에서는 클로드에서는 6분의 1이 아니라 조금밖에 안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죠, 예.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해봤다, 그죠? 근데 연구자는 줄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또 제가 다른 전문가들을 얘기해봤을 때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 안 해봤다는 것도 6분의 1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 있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원래 필요했던 프로세스를 왕창 줄여가지고 메모리가 줄어들었는데 왕창 줄이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다. 생긴 에러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쵸, 메모리 그쵸. 쓰는 거 말고도. 그래서 사실은 안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떨어진 것도 역시 좀 과민 반응이다. 뭐 호들갑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고 그걸 누가 무엇이 연상되느냐? 작년 이제 그 설 연휴 끝나고 딥시크랑 예. 거의 뭐 대자뷰 같아요. 예. 네. 그 딥시크 그때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딥시크 좀 얘기하는 사람인데 딥시크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딥시크 때문에 뭐 엔비디아 주가 떨어진다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이 터보 컨트의 또 다른 이렇게 히든 스토리가 뭐냐면은 터보 컨트의 중요한 내용은 작년 4월에 이미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미- 아카이브에 공개됐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 1년 동안 메모리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엄청 올랐죠, 오히려. 오히려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무관하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는 이제서 일반인들은 이제 지난주 뭐 25일인가 26일 날 이제 공개됐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다 알고 이미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4월에 아카이브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 사용이 줄진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연구자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한인수 교수하고도 마지막에 이제 점검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메모리가 준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출 줄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아니 메모리가 준다고 왜 매출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사용이 줄게 된다면 안 해보던 것들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번스의 역사라고 아마 들어보시 계실 텐데 어떤 혁신적 기술에서 들어가는 재료를 갖다 줄였을 때 해당 기술로 만든 상품에 대한 가치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들어가는 그 재료가 줄어드는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커진다. 이게 제번스 역사죠. 그래서 그 한 교수께서 제번스 역사라는 건 말을 안 했지만 전체 맥락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당신 얘기대로 실제로 최고 사양의 AI 서비스에서 6분의 1 메모리 줄지라도 네. 예, 그게 가장 낙관적인 그 시나리오죠. 6분의 1 줄지라도 실제로 전체 메모리 시장은 더 늘 것 같다라는 게 한 교수의 이제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떨어진 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 날에도 그 마이크로에너지 다른 메모리 주가들이 소폭이라도 이제 올라갔거나 아니면 그 하락폭을 줄였죠.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월가에서 그나마도 이해를 하면서 좀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좀 월가는 좀 전체적으로 좀 AI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지 않나.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그걸 판단하는 어떤 계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란 쪽에서의 헬륨 뭐 이 소재와 관련된 우려, 뭐 터보 컨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이번에 당장 4월에 실적이 나올 테니까 실적은 뭐 굳건할 것이고 엄청 잘 나올 것이고. 그렇죠. 네. ADR에 대한 또 모멘텀도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믿음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